2025년 6월, 미국 정치의 거대한 균열이 드디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간 정부 셧다운 리스크, 감세 지출 법안 논란, 관세 위헌 판결 등 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터졌지만 주식시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월가는 줄곧 낙관을 유지하며 결국 타협할 것이라는 신뢰 위에 머물러 있었고 공포지수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깨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인물은 테슬라 CEO이자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구는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추진하는 비그 뷰터펄 빌이라는 거대한 감세 지출 법안으로 향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을 괴물이라고 규정하며 킬 빌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이미지를 직접 올리는 등 강도 높은 조롱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경제를 좀먹는 쓰레기이며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머스크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EV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나아가 머스크의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NASA와의 협력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와 기업 간 갈등이 개인적 모욕과 보복선언, 그리고 심지어 앱스타인 리스트까지 등장하는 양상으로 격화되자 시장은 처음으로 공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14% 급락, 1,52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며 기업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실적이나 금리, 수급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충돌이라는 순수한 정치 리스크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시장을 건드렸고 시장은 그에 답했습니다. 침묵은 깨졌고 그 첫 파장이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치의 신뢰, 재정의 방향, 그리고 시장과 국가 권력 간 관계를 놓고 벌어지는 전면전일 수 있습니다. 도화선은 한 장의 이미지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6월 3일 자신의 SNS 플랫폼 X의 영화 킬 빌 포스터를 패러디한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부르던 대규모 감세 지출 패키지인 비그 뷰터펄 빌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거되어야 할 타깃이며 미국 경제와 민주주의를 좀먹는 정치적 쓰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표현인 포크필드는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이는 포크베럴 스펜딩이라는 19세기 미국 의회 정치에서 유래한 정치적 비판 용어로 특정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예산에 얻는 불필요한 항목들을 가리킵니다. 즉, 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안이 정책으로 포장된 매표 정치에 불과하다고 공개 선언한 셈입니다. 머스크는 이어 여러 게시글을 통해 이 법안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2조 4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유발할 수 있으며 상원의 논의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고 하원에서는 사실상 심야 기습 처리된 수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하원 의원들조차 읽을 시간도 없이 통과된 법안이었다고 말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머스크의 주장은 단순한 기업가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이나 자사 이익과는 별개로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 통치 투명성, 입법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곧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재정 보수파인 랜드 폴, 론 존슨 의원 등은 머스크의 문제 제기에 동조하며 이 법안은 비도덕적이고 절대 지속 불가능하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즉, 이번 트윗 하나는 단순한 밈 전쟁을 넘어 보수 진영 내부 분열의 촉매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의 긴장감이 표면 위로 급부상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머스크의 킬 빌은 단지 법안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전체에 대한 전면전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 선언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킬 빌 트윗과 연이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인내심을 시험하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머스크의 비판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백악관 연설에서 나는 일론에게 실망했다며 머스크가 과거 이 법안을 충분히 검토했고 문제 삼지 않던 인물이 이제 와서 시비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전형적인 트럼프 증후군이라며 머스크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파열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는 EV 보조금이 축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고 반격하며 마치 이번 갈등이 기업의 사익을 방어하려는 정치적 쇼인 양 몰아갔습니다. 그는 이어 머스크 없어도 우리는 이긴다며 정부의 모든 계약과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등 머스크 제국 전반에 대한 공개적 보복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나사 관련 인사를 철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머스크가 그간 누려온 정부의 우호적 협력을 전면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는 예산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 머스크에게 돌아가는 수십억 달러의 정부 지원을 끝내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이는 즉각 시장에도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EV 보조금은 예전부터 반대해왔다는 2021년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재인용하며 이번 갈등이 특정 지원을 얻기 위한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히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더 깊은 재정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며 재정 보수주의자의 입장을 자처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입법 과정상의 논쟁이 아닙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재정개혁과 기술 중심의 효율 정부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동맹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머스크는 백악관의 예산 절감 고문 역할도 맡았으며 트럼프의 재선을 도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정치적 충성에서 정치적 위협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반격은 정책적 설득을 건너뛰고 인신공격과 제재 위협으로 직행했습니다. 이는 곧 머스크 개인뿐 아니라 미국 내 거대 기술 자본과 정치 권력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은 더 이상 정치적 구호나 이미지 싸움의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이 충돌에 정확하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2025년 6월 5일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14% 하락하며 1,52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역사상 최대 낙폭이며 미국 기업 중 하루 낙폭 기준으로도 손꼽히는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하락이 실적 부진이나 기술적 조정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정치 리스크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감세 지출 법안을 공개 저격하고 이에 대해 트럼프가 보복성 발언을 쏟아내자 시장은 그 불안정성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보조금 및 계약 전면 취소를 언급한 이후부터 주가 낙폭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머스크 개인의 리스크가 테슬라라는 기업 전체의 가치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는 테슬라의 투자 매력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도 머스크의 돌출 행동이나 SNS 발언이 주가에 일시적 영향을 준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치 권력과의 직접 충돌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전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충격은 테슬라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기업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거나 CEO 개인의 정치적 발언이 정부 계약, 규제, 세제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는 시장의 근본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날 나스닥 기술주 전반은 장중 약세를 보였으며 투자자들은 빅테크와 정부 간 관계 재조명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한편 이번 폭락은 단기적 가격 하락을 넘어 정치 리스크가 기업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가가 정치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통령이 해당 기업에 대해 직접 타격을 언급하는 시나리오는 전통적인 시장 질서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시장도 정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뚜렷해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추락하고 시장이 요동치는 동안 머스크와 트럼프 간 갈등은 정치적, 개인적, 도덕적 전선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라 상호에 대한 인신공격과 파괴적 폭로전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앱스타인 관련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충격을 던졌습니다. 트럼프가 앱스타인 리스트에 있다. 그래서 그 리스트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폭탄 발언은 사실상 정치적 폭로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머스크는 수억 달러를 들여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대통령을 은폐된 성추문 스캔들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스크는 정부에서 나간 뒤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며 트럼프 증후군이라는 비아냥을 다시 꺼냈고 머스크의 모든 발언을 개인적 배신과 정신적 불안정성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이어 그와 나는 좋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사실상 정치적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트럼프가 없었다면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을 잃고 백악관도 민주당이 차지했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자신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렇게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에게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은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여론조사입니다. 미국엔 새로운 중도 정당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수백만 명이 응답했고 다수는 긍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 유발용 설문이 아니라 머스크가 향후 정치적 대안 세력 형성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트위터 댓글에서는 일론이야말로 트럼프를 대체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극단적 지지 발언도 등장했고 이에 대해 머스크는 예스라는 짧은 응답으로 동의했습니다. 한 보수 성향 유저가 트럼프는 이제 탄핵되어야 하며 JD 벤스가 대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자 머스크는 여기에 예스라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이는 전직 백악관 예산 고문이었던 머스크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 첫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노선 차이도 협상 실패도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결별이자 도덕적 단절이며 트럼프에게 머스크는 더 이상 유능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위험한 반체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머스크에게 트럼프는 더 이상 필요한 권력자가 아니라 제도와 윤리를 위협하는 구시대의 상징입니다. 이제 갈등은 후퇴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머스크와 트럼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보수 진영 전체의 재편성과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단순한 이해관계자 수준을 넘어 이번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는 이 법안이 기업 단위의 불이익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에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톡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섹션 889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조세 정책에 대응해 해당 국가의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얻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초기엔 기본 세율보다 5%포인트 인상,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추가되어 최대 20%포인트까지 과세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명백히 보복 조세이자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경제적 전쟁 선언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 등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에 참여한 동맹국들조차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자국 세수 수호를 명분으로 사실상 동맹국 투자자들에게 금융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G7과 OECD 질서에 대한 명백한 이탈이며 미국이 보호무역을 넘어서 보호금융 체제로 돌입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머스크는 이 조항을 강력히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건 단순한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아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투자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과 채권에서 실질 수익률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 위축으로 직결됩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 시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하며 이는 다시 미국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즉, 미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는 순간 오히려 자국 재정에 더 큰 타격을 주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는 정부 자금과 외국 투자자 자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고위험 구조를 띠고 있어 이 법안은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이번 법안을 시장과 정권이 함께 파산으로 가는 길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시장도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폭락은 단지 정치 보복성 발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 법안의 전체적인 반시장적 구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감세 법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작용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이번 빅빌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의 구조는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조항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그 실행은 지나치게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미국 시장과 달러, 그리고 투자자 신뢰가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미국은 사상 유례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폭락,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간의 공개적 충돌, 그리고 앱스타인 리스트를 둘러싼 폭로전까지. 이 모든 사건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정치와 시장이 충돌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때는 시장이 정치적 혼란에 무감각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산 협상, 부채 한도, 셧다운 위협조차도 월가에겐 단기적 노이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대통령과 세계 최대 민간 우주기업의 CEO가 서로를 향해 탄핵, 보복, 계약 해지, 도덕적 파탄이라는 단어를 주고받고 그 결과로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500억 달러 넘게 증발한 지금 시장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충돌이 어느 한 사람의 감정이나 어느 하나의 법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 하고 머스크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3정당 창당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의 극단화가 기술 자본을 자극하고 자본의 독립성이 정치 권력에 반기를 드는 정면 충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장은 단지 실적과 금리, 인플레이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안 하나, 트윗 하나, 내부자 증언 하나, 그리고 CEO와 대통령 간의 충돌 하나가 수십조 원의 자산 가치를 바꾸는 세상입니다. 기업가의 정치와 정치의 보복화, 시장의 무기화. 이 셋이 동시에 진행될 때 그것은 단순한 주가 변동이 아니라 체제 전환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시장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머스크와 트럼프의 싸움이 아닙니다. 시장이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권력을 견제할 것인가. 이제 그 답은 투자자와 유권자, 그리고 역사만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